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네. 반갑고요. 첫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계리적 한국사 이론서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석기부터 철기 시대 공부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생이라든가 중등학생의 어떤 그런 지적 수준은 넘어서셨으리라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아주 쉬운 것 같이 그런 것까지 제가 다루지는 않기로 하겠습니다. 테마 한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앞서서 제가 블로그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연대표 강추린 한국사 연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가 연대표를 해놨으니까 이 연대표들 그때 하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눈여겨 보시기 바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느 시대 어디를 가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연대표 꼭 활용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 20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아주 오래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살아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역사란 무엇인가? 거의 시험 문제에 안 나오지만 어쩌다가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자, 사실은 뭐를 강조합니까? 사실은 뭐를 강조하죠? 근데 그냥 팩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객관성을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은 뭐를 강조하죠? 역사가의 해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면이 아무래도 사실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기록을 강조하는 것이 주관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로 역사를 강조했던 사람은 랑케라는 그런 역사학자입니다. 오랑케, 오랑케. 그냥 느낌 확 오시죠? 네, 랑케라는 역사학자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했던 사람은 바로 카죠. 최근 들어서는 랑케보다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우리 시대 아주 오래전에 구석기 시대 보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는 7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대적인 구분은 전기 구석기와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로 나타나져 있는데 한 번씩 눈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유적은 공주 석장리가 있고요. 남한 최초에 발견된 유적지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자,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연천 전곡리에 미군이 발견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있습니다.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동굴에 있는 흥수아이가 있죠. 어린 아이의 유골이 잘 보존 상태가 잘 되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흥수아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인데 구석기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 고민거리는 뭐였을까요? 먹고 사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자연을 이용해서 생산하거나 그런 것을 할 줄 몰랐어요. 있는 걸 그대로 자기네들이 그냥 먹는 그런 체제였죠. 그래서 채집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수렵, 사냥, 그 다음에 멍청한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로 이런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먹으면 어떡합니까? 이동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필요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럴 때, 그죠? 집이 필요하죠. 그 집 없어요. 집 줄 몰라요. 그래서 동굴에 근처에 동굴에 기어 들어가거나 만약에 동굴이 없다 그러면 막집에서 거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집을 잘 짓지 않고 막 졌겠죠. 자, 한편으로 우리가 조금 약간 심화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중석기 시대가 있습니다. 중석기 시대. 자, 중석기 시대는 1만 년 전부터 8천년 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시기다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조금 더 석기를 세분화 시켰어요. 그래서 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잔석기 나오죠. 여러 개의 석기를 나무나 뼈에 꽂아 이음도구를 이어서 만들었던 거 아주 잘게 만들었다 해서 우리가 잔석기, 그래서 톱낫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잔석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승배찌르개다라는 거죠. 승배찌르개, 이 승배찌르개. 그럼 도대체 이 승배찌르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승배찌르개는 바로 얘를 승배찌르개라고 불러요. 후기 구석기에 나오는 승배. 요 승배가 바로 뭐냐면 자루예요, 자루. 무언가를 연결하는 그런 자루죠.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나무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다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푹푹 찌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 여러분들이 뗀석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구석기 시대 때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빙하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조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르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서양인들의 오만이라고 제가 이렇게 딱 했는데, 서양인들의 오만, 뭐가 오만일까요? 서양인들이 구석기 시대 때의 주목도끼, 우리가 아슐리안 주목도끼라고 하는데 유럽의 학자, 이 아슐리안형 주목도끼 유럽의 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목도끼가 이 동아시아 이쪽에서는 이러한 주목도끼, 아슐리안 주목도끼를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정말 전천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맥가이버 칼처럼 칼 하나로 여러 가지 용도로 할 수 있는 주먹도끼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동아시아가 서양이라든가 이런 쪽보다 좀 뒤처졌다라고 걔네들이 섣부른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사용했던 데가 뭐 유럽, 아프리카, 그다음에 인도까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는 이걸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발견을 했어요. 언제? 바로 이 주한 미군이 발견했습니다. 연천 한탄강에서 여자친구랑 놀다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주먹도끼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대학 때 그 고고학을 전공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에도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미군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네, 자, 주먹도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약 1만 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죠. 69만 년 동안 구석기 시대였다. 1만 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였다. 신석기 시대는 약 5,000년 정도로 봅니다. 신석기 시대는 여러분들이 쫙 보니까 도구가 벌써 조금 뭔가 가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석기를 여기다 갈아 만들었던 간석기를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얘네들은 신석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무언가를 가공할 줄 알게 되다 보니까 머리를 잘 써가지고 얘네들이 농경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른바 여기 신석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아주 획기적인 인류 최초의 혁명이다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농경과 목축 생활을 시작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이 농경과 목축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돌아다니지 않더라는 얘기죠. 정착 생활을 하게 됐던 거고요.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복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집을 지었는데 잘 짓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 있어. 그래서 움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경 생활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수확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기를 저장을 했다.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아가리가 넓고 밑바닥이 뾰족한 그런 빗살무늬 토기였다. 자, 이 빗살무늬 토기 이 밑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추정하는데 얘네들의 그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지역을 알 수가 있어요. 살았던 거주 지역 어디?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모래가 있었기 때문에. 모래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밑에가 뾰족하면 푹 했을 때 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자,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신석기 시대의 혁명, 이 농경과 목축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뭐를 합니까? 이제 마을을 이루어서 살죠. 그러다 보니까 원시 신앙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 원시 신앙, 우리가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다음에 샤머니즘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톡이 이것이 이른 민무늬 톡이고요. 그다음에 덧띠무늬 톡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유명한 빗살무늬 톡이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원시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유물의 모습, 이것이 바로 가락바퀴와 뼈바늘이죠. 이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뭐를 했어요? 의복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장신구예요. 근데 뭘 가지고 조개 가지고. 조개가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강가나 해안가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장신구를 하면서 초기에 원시 예술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시 신앙에서 애니미즘이 있죠. 그 다음에 토테미즘이 있죠. 자, 이 애니미즘과 토테미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애니미즘을 애너멀 생각해서 동물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특정한 애니. 그래서 자연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토테미즘 할 때 토는 티그시죠. 그래서 동물 숭배입니다. 동물 숭배. 통물 숭배. 이렇게 하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겠죠. 거기에 샤머니즘까지 있는데, 이 샤머니즘은 얘네들이 믿는 그 신과 인간 사이에 매개자가 있으면 샤머니즘입니다. 무조건 매개자가 있으면, 무당과 같은 존재가 있으면 샤머니즘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구석기 시대가 됐든 신석기 시대가 됐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굉장히 급급했기 때문에 네가 높은 사람이고 내가 낮은 사람이고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평등한 시족 공동체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청동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길게 잡아서 우리나라에서 약 5,000년 전부터 청동기가 나타났는데, 청동은 구리에 아연을 합금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 청동기는 여러분들 교재는 몇 페이지? 22쪽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동기는 자, 우리가 중국의 것을 본받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독자적인 면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청동일 또 일본 애들의 그 장난질도 있었고, 뭐 중국 걸 니네 갖다 쓰지 않았냐, 니네는 모방만 했지, 니네가 무슨 뭐 독자적으로 뭔가 할 줄 아는 애들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냥 정설로는 스키토 시베리안 계통이다. 그래서 아주 저쪽 북쪽, 오늘날의 러시아 쪽, 그쪽 시베리아 계통의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더 내려오고 나서는 이 청동기가 독자적인 모습으로 발전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가 열렸는데 과연 이 청동기 시대 때에 청동으로 무엇을 만들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었겠죠. 청동검을 만들었겠죠. 그죠?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무기도 만들고 또 뭐도 만들죠? 여러분들, 액세서리, 장신구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무나 만들 수 있게끔 다 줍니까?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배층의 도구였다. 그러면 피지배층은 뭘 사용했느냐? 피지배층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뭘 사용했어요? 간섭기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급이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청동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지면서 피지배층은 여전히 간섭기를 사용했다. 이 간섭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추수하는 데 사용했던 반달 돌칼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기 이제 반달 돌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민무늬 토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미송리식 민무늬 톡이에요. 요것이 미송리식 민무늬 톡이에요. 자, 요거 구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그 자루가 있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미송리식 토기가 청동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유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재에 보게 되면은 후기에 들어가서 붉은 간토기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집터는 배산 임수 형태의 움집에서 살았는데, 배산 임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기후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절풍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고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여름에 불어와요. 북쪽에서는 겨울에 불어오고. 그래서 뒤에 산이 있으면, 즉 북쪽 뒤에 산이 있으면 차가운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청동기 시대 때의 우음집과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때의 우음집을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셔야 돼요?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우음집은 신석기 시대 때의 우음집은 규모가 작습니다. 작아요. 그리고 난방장치 있죠? 화덕이 중앙에 있습니다. 난방장치가 중앙에 있어요. 불이.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때의 우음집은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이 어디 있습니까? 불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마치 이제 벽난로처럼 벽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음집을 용도별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용도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우음집의 형태가 신석기 시대보다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발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무덤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우음집이고요. 무덤은 돌멩이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무덤 돌로 묻어줬어요. 고인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북방식 고인돌, 우리가 고인돌이라고 흔하게 생각하는 북방식 고인돌이고, 이건 바위처럼 보이는 남방식 고인돌이에요. 이게 탁자형 모양을 생겼다 탁자형, 그 다음에 이건 바둑판 모양이다 바둑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남방식 고인돌은 300톤이 나가는 것까지 있더라라는 얘기죠. 돌멩이의 무게가 여기에 묻혀 있는 사람의 권력의 크기를 반영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자, 고인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돌멩이가 많다 보니까 거석을 숭배하는 거석 문화가 나타나져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경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에 농경 생활을 시작을 했잖아요. 신석기 시대 때는 먹고 사는데 그닥 농경의 비중이 높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는 뭐 먹어도 그닥 배부르지 않은 조나 피 등을 농사를 지었어요. 자,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농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뭐 벼라든가 쌀이죠. 그 다음에 보리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 및 뭐 이런 생활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예술 생활에서 이게 청동방울이죠. 청동방울 뭐 이런 것들인데, 청동방울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 무당이 국탈 때 막 방울 다다다다다 막 흔들면서 이렇게 사용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이 울주 반구대에 있는 경북 울주 반구대에 있는 그림인데, 이 거기다 이제 새겨 놓은 거죠. 여기 보면 고래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자,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사냥을 기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양전동 알터바위에 동심원 알터바위에도 얘네들이 조각을 해놨는데, 동심원이라든가 원이죠. 원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하학적 도형적인 무늬. 그래서 이거 태양을 숭배했던 그런 모습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청동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유물은 바로 뭐예요? 청동검이죠. 초기에 청동검은 비파형 동검이다 해가지고 비파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철기 시대 때 또 나올 텐데 비파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비파, 우리나라 그 악기 연주, 제가 잘 못 그렸는데 이 비파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기 구석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간을 세자를 써가지고 세형 동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기, 그 다음에 이것이 후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비파형 동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나타나져 있는, 절대로 중국과는 다른 형태의 독자적인 어떤 문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철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BC 5세기부터 철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약 400여 년 동안 한반도 전체에 철기가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철기 시대가 있는데, 그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럼 철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역시 무기를 만들었겠죠. 철이 청동보다 더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철광석이 구리보다 더 많이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만들었겠다라는 겁니다. 무기를 만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철기를 기반으로 하는 초기
철기 국가가 탄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초기 철기 국가는 부족들이 연맹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부족 연맹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죠. 청동기를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도 청동기 시대 때도 전쟁을 했으니까 얘네들도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배층이 나타나게 되죠. 피지배층 계급이 발생하면서. 그래서 청동기를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은 국가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자,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이 철기가 전반적으로 번져나가게 되면서 철기를 기반으로 하는 초기 철기 국가들이 나타나졌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철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피지배층들도 이것을 만들었다. 생활 도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생활 도구. 제일 필요한 생활 도구가 뭐가 있습니까? 농경 도구죠. 그래서 낫이라든가 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낫의 형태는 이 당시에 만들어진 것과 지금의 형태하고 그닥 다르지 않아요. 네,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철을 가지고 생활도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반달 돌과 같은 걸로 농사 짓고 막 그랬는데 철로 하다 보니까 좀 더 가볍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물이 증대되면서 더 나아가서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먹고 남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 먹고 남는 것을 과연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그냥 갖다 버려요? 아깝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없는 동네에다 파릅니다. 무역을 해요. 그래서 중국과 교역을 하더라라는 거죠. 중국과 교역을 하더라. 그 중국과 교역을 했던 그 증거가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됩니다. 중국 화폐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어요. 뭐 명도전이라든가 오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철기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아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뭐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숲을 보실 줄 알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응용력이 생겨요. 자, 교재 여러분들이 23쪽에 나와 있는 이 위에 있는 것이 명도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것이 반량전이라는 그런 중국의 화폐. 중국과 교역을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수전이라는 화폐도 이 당시에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물. 철기시대 때 유물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이제 거울도 나타나는데, 예, 유물을 사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이 있는데, 자,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들었다, 검을 만들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철기시대니까. 그런데 철기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형 동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후기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후기 청동기에서 어디까지? 초기 철기 시대까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형동검, 여기도 이제 세형동검이 있는데 왜 나타나느냐? 이 청동기가 왜 철기 때 나타나느냐? 지배층의 어떤 권력자에 과시하기 위한, 네, 그런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가 발견이 되냐면 거푸집이 발견이 돼요. 이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거푸집이. 거푸집이 뭐냐면 이 청동을 만드는 틀이에요. 물론 이 청동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기도 만들겠죠. 이 거푸집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던 것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거울이 나옵니다. 거울이. 청동기 시대 때 여자들이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었어요. 청동 거울. 근데 무늬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기술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거친 무늬 거울이었어요. 청동기 시대 들어오게 되면서 가공하는 기술이 좀 더 발전했겠죠. 그래서 잔무늬 거울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교재 오른쪽에 보시면 거푸집까지 잘 나타나져 있고요. 자, 사람들이 그럼 죽어요. 철기 시대에 죽어요. 그럼 묻어줘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동무덤, 장독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돌널무덤, 네, 널무덤인데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널무덤, 널무덤, 그냥 돌무덤, 널무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널이 뭐냐면 관이에요. 관을 의미합니다. 관. 자,
어찌됐든 이런 양식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선사시대 때는 이 문화가 벌써 일본으로 전파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일본의 야요이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조몬토기 신석기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야요이 문화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한번 교재 24쪽 유물사진 밑에 나타나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밑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선사시대의 모습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몇 년을 달려왔습니까? 69만 5천 년을 달려왔습니다. 네, 69만 5천 년을 달려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부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철기를 기반으로 해서 나타난 초기 철기 부족 연맹 국가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제가 또 낱낱이 상세하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